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각 부문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CE 부분, 뭐 TV랑 모니터, 냉장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IM 부분, 이제 컴퓨터, HHP, 그다음에 DS 부분에 이제 반도체 사업이랑 이제 DP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만을 아주 크게 그 돈을 주고 인수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몇 조 단위로 인수를 했던 그 하만 이 스피커 쪽이죠. 스피커 쪽.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러 부문이 있는데 이제 매출 비중이 과연 뭐가 더 클까요? 자, 요약 재무 현황으로 오면은 이제 각 부문별 이제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매출액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C 부분이 18%고 IM이 4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DS 부문이 이제 뭐 반도체 22%, 뭐 DP 12% 합쳐가지고 35%.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부분은 IM이랑 DS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만도 지금은 이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있고요. 2.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이랑 일치하죠? 스마트폰, 반도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두 축이죠.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폴더블 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뭐 낸드 플래시, D램 가격 추이를 보면서 삼성전자 매매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가 43%, 35% 합쳐가지고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장은 안 좋지만은 앞으로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 두 추이를 보면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따로 자료를 찾기 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먼저 보는 게 더 간편하죠. 편리하고 미리 다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따로 또 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최선호주에서 차선호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선호주는 이제 SK하이닉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실적의 다운사이드 가능성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욱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이쿼티 리서치인데요. 그래서 TP는 63,000원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 그리고 이제 클로스 프라이스는 49,000원. 이건 3월 16일이니까 지금 이제 4만원 초반으로 이제 내려왔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유들을 들었을까? 전 세계 노트북 PC 및 스마트폰 충화량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서버의 출하량,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 또 크고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크고 있잖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많이 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공장이 뭐 돌아가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수요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집에서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은 이제 없을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올리는 이런 유튜브, 그 다음에 어떤 대부분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자료들이 다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그런 것들 다 넷플릭스가 있는 뭐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제 점점 더 계속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컨텐츠 소비 증가 또는 재택근무 영향으로 창출되는 수요가 데이터 센터 서버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버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 근데 한 축은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 부분이 제품 출하량이 미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다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6일에 나온 거 이후에 이제 기사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나왔는데요. 이게 16%로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전체 매출은 30% 증가를 할 거라고 봤고 여파는 2분기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파운드리는 뭐냐면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생산이 전문이라면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판에다가 이게 막 설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설계를 디자인하는 기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디자인하는 전문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이걸 그대로 너네가
판에 짠 듯이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를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을 의미하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의미가 좀 더 이제 구체화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 짜여진 주행에 맞게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그냥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죠.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산업이 커지고 유명해지니까 파운드리 하면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이구나 라고 우리가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계를 디자인하잖아요. 설계하는 그 용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팹리스를 보면은 반도체 설계만을 전담을 하는 걸 팹리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가 이제 파운드리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이제 IDM이라는 것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계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그러니까 내가 설계도 하고 내가 생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게 ID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SAT는 이제 뒤에 T를 봅니다. 테스트를 기억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가 팹리스로부터 파운드리로 넘어가고 파운드리로부터 OSAT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가 생산한 반도체의 패키징, 포장,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만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설계도 같이 할까요? 설계도 같이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IDM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산만 한다면은 이제 파운드리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팹리스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니까. 삼성전자는 IDM이면서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뭐냐면은 IDM은 전부 다 자기가 설계를 하고 생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IDM이면서 자기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 팹리스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그 생산도 해주는 겁니다. 위탁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니까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공장이 없으니까 삼성전자한테 이거 좀 해달라 하면은 우리 어차피 공장 있으니까 너네 것도 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파운드리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설계 같이 하면서도 따로 생산도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운드리 회사랑은 좀 구별이 되죠. 일반적인 파운드리 회사를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설계 능력이 없는 기업들, 진짜 파운드리 기능만 있는 기업들은 퓨어 플레이 파운더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거 아니죠. 삼성전자는 IDM이면서 파운드리 회사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기사에 나왔던 게 TSMC인데요. 이게 대만의 이제 회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파운드리 회사이고요. 그냥 생산만 하는 회사죠. 생산만. 그래서 이제 아까 기사로 넘어오면은 이제 삼성전자랑 TSMC, 여긴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IDM이 아니고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생산업체가 맡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문을, 자, 이 회사가 있겠죠. 팹리스 회사가 있는데 주문을 어디다 넣을 거냐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TSMC로 쏠림 현상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도 있고 TSMC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TSMC한테 계속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은 이게 TSMC고 이게 삼성전자인데 작년 1월이 1분기가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 6%포인트가 더 늘어가지고 TSMC는 더 점유율이 늘었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TSMC 점유율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은 기술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TSMC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하면서 본격으로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이 경쟁력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는 TSMC를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 파운드리 시장의 이제 전체 매출이 30% 증가니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유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거는 반도체라는 큰 틀 안에 하나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니까 이것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IDM도 지금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폴더블 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